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서윤아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녀는 낡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채 방금 진열대를 채운 음료수 캔에 맺힌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으며 밤에는 이 편의점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었다. 잠은 사치였고 꿈은 먼 옛날의 유물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가족의 빚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그 그림자는 매달 이자와 함께 점점 더 짙어졌고 그녀의 24살 청춘을 헐값에 집어삼키고 있었다. 진동소리에 유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뜬 아빠라는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오는 아버지의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아버지의 잠긴 목소리와 그 뒤로 희미하게 들리는 어머니의 흐느낌이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그녀의 불안감을 현실로 만들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유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편의점 사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고개를 숙이고 그녀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 박동은 절망의 북소리처럼 귓가를 울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좁은 거실은 험악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몇 명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그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손을 댔던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늪. 서윤아 씨. 남자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따님이 아주 반반하시네. 빚을 갚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의 말에 담긴 더러운 의도를 알아차린 유나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막아서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돈은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때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아가씨의 그 잘난 자존심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는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그런데 아주 자비로운 분께서 당신 가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단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빚은 깨끗하게 사라지지. 유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액수의 빚 목록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문서가 들어있었다. 혼인계약서. 상대방의 이름은 비어있었지만 제안자의 이름은 선명했다. SY그룹 법무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이름이 왜 이런 곳에 있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유나는 회색빛 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SY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은 그녀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는 듯 했다. 안내 데스크의 신분을 밝히자 비서처럼 보이는 직원이 나타나 그녀를 최고층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면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움직였다. 모든 것이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마침내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섰을 때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문이 열리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SY그룹의 총수 강태민이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잡지에서 수없이 보았던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고 비현실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서윤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 낭비는 서로에게 불필요하니 본론부터 말하지. 난 결혼을 해야 하고 당신은 돈이 필요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가리켰다. 어제 봤던 것과 같은 양식이었지만 이제 신랑의 이름란에는 강태민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마치 값비싼 물건을 거래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그동안 당신은 내 법적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야. 대외적인 행사 참석, 가족 모임 참여 같은 것들. 물론 부부로서의 어떠한 육체적 접촉이나 감정적 교류는 없을 거다. 이건 철저한 비즈니스니까. 태민은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슬플 정도로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벽처럼 느껴졌다. 계약이 끝나면 당신 가족의 빚은 모두 변제되고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당신은 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지면 돼. 어떤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일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유나의 자존심에 박혔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가난이라는 약점을 틀어준 자의 오만한 통보였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떨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가족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나락으로 떨어질 터였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태민의 차가운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겨지 새어나왔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슬픈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민의 입가에 희미하고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펜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서명해. 그럼 당신은 오늘부터 내 아내가 되는 거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펜촉이 종기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세 글자와 함께 영혼의 일부를 팔아넘기는 기분을 느꼈다. 서명을 마친 계약서는 그녀의 삶에 찍힌 낙인처럼 보였다. 한 가지 더. 태민이 말했다. 이 결혼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거다. 내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아선 안 돼. 특히 당신의 과거, 당신의 가족, 당신의 가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마. 넌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내 아내 서윤아일 뿐이야. 할 수 있겠나? 그의 마지막 말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막 화려하지만 차가운 감옥의 문턱을 넘어선 참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몇 가지 옷만 챙겨서 집을 나왔다. 부모님께는 좋은 직장을 구해 회사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딸이 팔려가는 사실을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부모님을 위한 그녀의 마지막 배려였다. 태민이 보낸 채 오르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며 그녀가 살던 낡은 동네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풍경들은 마치 그녀의 과거와 함께 영원히 멀어지는 것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철문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민의 여자, 아니 강태민의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살아가야 했다. 저택 안은 숨막힐 정도로 넓고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태민은 그녀를 2층의 한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가 당신 방이다. 내 서재와 침실은 복도 끝에 있으니 용건이 없다면 넘어오지 않도록. 그는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방은 유나가 살던 집 전체보다도 컸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졌다. 내일 아침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거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서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나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앞으로 1년, 그녀는 이 아름다운 감옥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살아남아야 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두꺼운 벨벳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몸을 감싼 시트는 구름처럼 부드러웠고 방 안의 모든 가구는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에게 어떠한 위안도 주지 못했다. 거대한 방은 텅 빈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요함은 마치 그녀의 숨통을 조이는 듯했다. 어젯밤 태민이 남기고 간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실크 잠옷을 입고 있지만 잔뜩 겁에 질린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진짜 전쟁터에 들어서야 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그녀를 거대한 다이닝룸으로 안내했다. 긴 테이블 끝에는 이미 강태민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근엄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 태민의 계모인 오 여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태민의 이복 여동생인 강미래가 지루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태민은 유나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의자를 빼주는 계산된 신사적인 행동을 보였다. 늦었군.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꾸짖음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음식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오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네가 유나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태민이를 만났는지, 집안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보렴.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니. 그것은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취조의 시작이었다. 유나는 태민과 미리 맞춰놓은 거짓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오 여사는 만족하지 못한 듯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그래. 작은 회사라. 요즘 작은 회사들은 참 힘들 텐데 태민이에게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말이야. 그 말은 유나의 가난한 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모욕이었다.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오 여사와 강미래는 교묘하게 말을 돌려가며 유나의 배경을 캐내려 했고 그녀의 옷차림과 말투 하나하나를 평가했다. 태민은 가끔씩 대화에 끼어들어 방어막을 쳐주었지만 그의 행동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나는 것을 막으려는 주인의 것에 가까웠다. 유나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수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이 집은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고 그들만의 리그에 끼지 못하는 그녀는 이방인이자 침입자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유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저택 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제공받았다.
값비싼 옷과 보석, 최고급 식사가 매일같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아니었다. 고용인들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떤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오직 이 집의 진짜 권력자인 오 여사의 눈치만을 살폈다. 유나는 거대한 저택을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다. 모든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집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태민과의 관계는 계약서의 조항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그녀가 잠들 시간쯤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마주치는 순간에도 그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었다. 내일 저녁 행사가 있으니 준비하도록, 혹은 오 여사님 심기 건드리지 마. 같은 사무적인 용건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두 개의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서로의 궤도를 맴돌 뿐이었다. 유나는 가끔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저 단단한 얼음 같은 남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해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은 언제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나는 점점 더 시들어갔다. 그리움이 병처럼 번졌다. 허름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 다정했던 부모님의 얼굴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가끔 밤에 몰래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는 저택의 뒤편에서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작은 유리 온실을 발견했다.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말라비틀어진 화분들이 보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잊고 있던 작은 꿈 하나를 떠올렸다. 가난 속에서도 작은 화분을 가꾸며 기쁨을 느꼈던, 플로리스트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부터 유나는 온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고용인들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그녀를 막지는 않았다. 그녀는 흙을 만지고 죽은 식물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온실은 그녀만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흙냄새와 풀냄새는 그녀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만큼은 강태민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서유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다. 작은 새싹이 흙을 뚫고 돋아났을 때 그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 차가운 얼음 궁전에서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피워낸 첫 번째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온실에서 화분을 돌보고 있는 유나에게 오 여사가 찾아왔다. 그녀는 유나의 흙 묻은 손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천한 건 어쩔 수 없나 보구나. 이런 비싼 집으로 시집 와서도 하는 짓이 고작 흙이나 만지는 일이라니.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어떤 꿍꿍이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태민이가 잠시 뭐에 홀렸는지는 몰라도 이 집의 안주인 자리는 아무나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유나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속삭였다. 얌전히 인형처럼 지내. 내 심기를 거스르는 날엔 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낳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 알아들었니? 오 여사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유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 여사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의 경고,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1년을 버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제 숨 쉴 공간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오 여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유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순종적인 인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차가운 저택의 공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온실에서의 충돌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 여사는 유나를 향한 경멸을 더 이상 감추지 않았고 그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감시했다. 유나는 오 여사의 눈을 피해 온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흙을 만지고 새싹을 돌보는 일은 이 숨 막히는 곳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 SY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갈라 행사가 다가왔다. 태민은 유나에게 그날 입을 드레스와 보석을 보내왔고 그와 함께 짧은 경고를 덧붙였다. 그날은 그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야. 당신은 그저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절대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선을 끌지 마. 그의 말은 그녀를 아내가 아닌 잘 차려입은 액세서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결지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주고받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유나는 태민의 팔짱을 낀 채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고 특히 태민의 옆에 선 낯선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질투. 어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태민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그때 오 여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략이 숨어 있었다. 태민아, 마침 잘 왔구나. 뒤부아 씨에게 너를 소개해줘야 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네 아내가 잠시 뒤부아 씨의 말동무가 되어주면 좋겠구나. 뒤부아 씨는 SY그룹의 해외 투자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프랑스어로만 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이었다. 오 여사는 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핑계를 대며 유나를 뒤부아 씨 앞으로 데려갔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여자가 프랑스어를 할 리 만무했다. 그녀는 유나가 중요한 손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당황하며 망신을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역시 어머니의 의도를 알아차렸지만 수많은 VIP들 앞에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유나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유나는 꼼짝없이 함정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뒤부아 씨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프랑스어로 무언가 물었다. 오 여사의 입계는 이미 승자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나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뒤부아 씨. 오늘 밤 연회장의 예술품 장식이 매우 인상 깊네요. 특히 저쪽에 걸린 모네의 작품은 빛의 사용이 탁월합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다. 뒤부아 씨의 무뚝뚝한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유나의 말에 흥미를 느끼고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오 여사와 태민의 놀라움은 가장 컸다. 오 여사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빗나간 것에 대한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반면 태민은 난생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려있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위 있고 지적인 여성이 되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거물 투자자와 예술에 대해 막힘없이 토론하고 있었다. 유나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쪼개 프랑스 문화원에서 언어를 배웠다.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막연한 꿈 때문이었다. 그 절박했던 꿈이 오늘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를 구원한 것이었다. 뒤부아 씨와의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다. 그는 유나에게 깊은 호감을 표하며 SY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유나가 태민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연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무시하고 얕보던 시선들은 이제 경애와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태민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담함과는 다른 복잡하고 깊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꼈다. 자신이 계약서의 조항만으로 판단했던 저 여자 안에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행사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어색하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긴장감과 새로운 가능성이 섞여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태민이었다. 프랑스어는 언제 배운 거지? 그의 질문은 사무적인 용건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대학 때 조금 배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처음으로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태민은 차에서 내리는 유나를 잠시 붙잡았다. 오늘 수고했어. 그는 어색하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짧은 말이었지만 유나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칭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한편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오 여사는 분노에 차서 값비싼 화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고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도끼 어린 광기로 번뜩였다. 그래, 점잖은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널 끌어내려 주마. 그날 밤 유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태민의 마지막 말과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낯선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이 계약 결혼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그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의 시작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숨어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얼음 궁전에 예기치 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밤이었다. 그리고 그 온기를 시기하는 더 차가운 그림자가 더욱 짙고 교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고 있었다. 자선갈라 행사 이후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 여사는 놀랍게도 유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상냥하게 대했다. 그녀는 유나에게 선물을 보내고 식사 시간에는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그 친절은 마치 독이 든 사과 같아서 유나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었다. 오히려 노골적인 적대감보다 계산된 상냥함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민의 태도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식탁에서나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관찰하듯 바라보곤 했다. 그 시선은 무심한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복잡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 여사의 복수는 유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나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태민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자 SY그룹의 미래가 걸린 너시티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과 친환경 건축을 결합한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거대한 사업으로 태민이 회장 자리를 굳히기 위한 결정적인 승부수였다. 오 여사는 그룹 내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몰래 유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건설 현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자재 도난 사건이나 작은 안전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았다. 오 여사의 계획은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태민에게 돌려 그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활용점정은 바로 유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문 해커를 고용해 마치 유나의 개인 노트북에서 프로젝트 기밀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것처럼 흔적을 조작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 한 명을 매수하여 유나가 밤늦게 몰래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증언을 확보해 두었다. 모든 증거는 유나가 경쟁사의 스파이며 태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 여사는 태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프로젝트 실패라는 이중고 속에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온실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 그녀는 비료를 가지러 창고에 들렀다가 우연히 오 여사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김 비서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네, 현장 쪽은 문제없습니다. 자재는 빼돌렸고 사고도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네? 사모님, 서윤아 씨에 대한 증거는? 네, 완벽하게 조작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께 보고서가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유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계략이 아니었다. 태민을 무너뜨리고 SY그룹을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였다. 그녀는 이제 위험한 비밀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태민에게 알려야 할까? 그가 과연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계약으로 맺어진 아무런 신뢰도 없는 아내의 말을. 어쩌면 그 역시 자신을 의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한편 태민 역시 연이어 발생하는 문제들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는 결코 무능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한 의도적인 방해 공작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상대는 꼬리를 잡히지 않는 유령처럼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매일 밤 서재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피로와 불신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꾸만 유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모두를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여야 할 그녀에게서 오히려 어떤 위안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워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유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그날 밤 태민의 서재 문이 늦게까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지?
피곤에 지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엿들은 통화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추측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오직 자신이 들은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김 비서가 현장 사고와 자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무언가 조작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태민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유나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진위를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지금 당신 말을 믿으라는 건가? 이건 당신을 시기하는 내 어머니에 대한 터무니없는 모함일 수도 있어. 혹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당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은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SY그룹 전체의 문제니까요.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 태민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김 비서가 통화한 정확한 시간이 언제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유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말했다. 그 순간 태민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한 그 시간에 현장에서 자재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어쩐 일인지 김 비서를 통해 한참이나 늦게 자신에게 전달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거짓을 말하는 눈은 아니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위태로운 두 사람이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섰다. 당신이 들은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전부 말해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그것은 사랑이나 신뢰와는 다른 생존을 위한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을 알리는 선이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서로의 유일한 아군이 되어야만 했다. 얼음 궁전의 차가운 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대를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태민의 서재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은 두 사람의 암묵적인 동의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태민은 유나가 가져온 정보의 조각을 자신의 조사 결과와 맞춰본 뒤 즉시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예상치 못한 동맹군이 생겼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어. 태민은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하고 냉철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희미한 신뢰가 깃들어 있었다. 오, 여사와 그 세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어. 공식적인 경로로는 증거를 잡기 힘들어.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경계하지 않겠지. 가난한 계약 신분은 그들의 안중에 없을 테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다. 이제 그것은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 동안 태민은 CE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오 여사의 측근들이 포진한 부서에 대한 비밀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방식은 거대하고 체계적이었지만 오 여사가 수년에 걸쳐 쌓아 올린 방어벽은 견고했다. 모든 장부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관련된 인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태민의 조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유나의 접근은 그 반대였다. 그녀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고용인들, 태민의 운전기사, 그리고 건설 현장의 경비원들처럼 오 여사가 결코 신경 쓰지 않을 투명 인간들에게 다가갔다. 유나는 그들을 신문하지 않았다. 대신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피곤에 지친 주방 아주머니에게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어린 아들이 아프다는 정원색에는 자신의 비상약을 나눠주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사람들도 가식 없는 그녀의 친절함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소한 대화 속에서 유나는 의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발견해 나갔다. 한 가사도우미는 김 비서가 최근 밤늦게 사무실에서 몰래 서류를 파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고, 운전기사는 김 비서가 경쟁사 임원과 밀회하는 장소로 자신을 데려다 주었다고 무심코 털어놓았다. 유나는 이 모든 조각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태민의 서재에서 만났다. 그 시간은 이제 그들만의 비밀작전 회의실이 되었다. 유나는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태민에게 보고했고, 태민은 그것을 자신의 감사 자료와 대조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맞춰 나갔다. 처음에는 사무적이었던 그들의 회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다. 서류덤이 위로 피어나는 커피 향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친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던 어린 시절, 비서였던 오 여사가 아버지를 유혹해 집안에 들어온 후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유일한 약속이라는 사실까지. 그의 고백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보여주었다. 태민의 이야기에 유나는 연민과 함께 미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계약 조항이나 음모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조심스러운 위로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서류를 건네다 스치는 손길에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했다. 가짜였던 결혼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진짜보다도 더 절실하고 애틋한 감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서로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유나는 건설 현장 인부에게서 특정 자재 관리팀장이 사고 직전에 의도적으로 규격 미달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 팀장은 오 여사의 먼 친척이었다. 태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팀장의 자금 계좌를 추적했고, 마침내 오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컴퓨터 화면에 뜬 비밀 장부를 보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놀란 유나가 고개를 들자 그의 깊은 눈동자가 그녀를 담고 있었다. 고마워, 서윤아.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거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단지 계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보았고
그의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으로 짙게 물들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공동의 적을 향한 마지막 방역을 위해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다. 결전의 날은 오 여사가 스스로 마련한 무대 위에서 펼쳐졌다. 그녀는 너 시티 프로젝트의 연이은 차질과 손실을 명분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의 목적은 모든 책임을 태민에게 전가하고 유나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세워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태민과 유나는 그녀의 계략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오 여사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될 그 무대야말로 진실을 밝힐 가장 극적인 장소가 될 터였다. 이사회 당일 아침, 저택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유나는 태민이 골라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그때 태민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넥타이를 매만져주는 척하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려워할 것 없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나지막한 목소리에 유나의 떨리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하게 신뢰한다는 그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었다. SY그룹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 여사는 피해자의 얼굴을 한 채 비통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너 시티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출된 설계도면, 의도적으로 지연된 공사, 부풀려진 예산 내역까지 모든 것은 태민의 무능과 독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사들의 얼굴에 불만과 우려의 빛이 역력해졌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은 강태민 대표가 정체불명의 여자를 아내로 들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오 여사는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조작된 이메일 전송 기록과 매수된 증인의 영상을 공개하며 유나를 파렴치한 스파이로 몰아세웠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태민과 윤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태민이 어떻게 변명할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 여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회사에 대한 깊은 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오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태민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모두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팀이 분석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유나의 노트북에서 발송된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이 사실은 오 여사의 측근이 고용한 해커의 IP에서 발송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매수된 증인이 오 여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했다. 태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당신 차례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오 여사의 비자금 장부나 회계 자료 같은 어려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김 비서의 수상한 통화 내용, 오 여사의 친척인 자재관리팀장의 비리, 겁에 질려 진실을 털어놓았던 말단 직원들의 목소리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이사들은 점차 오 여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모든 증언들을 뒷받침하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유나는 태민이 주었던 USB를 단상 위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오 여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온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 앞에 오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니야, 저건 전부 조작이야. 저 천한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사들은 서둘러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다. 태민은 경비팀을 호출했고 오 여사는 자신의 욕망이 쌓아 올린 성에서 비참하게 끌려 내려왔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그녀가 직접 마련한 무대 위에서 막을 내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태민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이사들 앞에 섰다. 그는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CEO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다. 이사들은 그의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후 태민은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유나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이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힘있게 울려 퍼졌다. 제 아내 서윤아입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사를 지켜낸 수호자입니다. 제 아내에 대한 모욕은 곧 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그들의 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그리고 진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였다. 회의실을 나올 때 태민은 유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이사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 수많은 역경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였다. 얼음 궁전을 무너뜨린 것은 거창한 권력이나 돈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와 그 신뢰가 피워낸 따뜻한 진심이었다. 이 사회에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 대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편안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유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똑같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가 처음 이 길을 지나던 날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그녀의 편이 앉아 있었다. 저택의 철문이 열렸을 때 유나는 더 이상 그곳이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보듬었던 기억들이 스며든 그곳은 이제 우리 집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며칠 후 태민은 유나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정집이었다. 유나의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태민의 방문에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부터 했다. 두 분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따님을 힘들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빚 문제로 시작된 이 결혼의 전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는 자신이 유나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채업자에게 넘어갔던 집문서를 되찾아왔고 아버지가 평생의 경험을 살려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작은 가게를 하나 마련해드렸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오만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에게 빼앗겼던 존엄성을 되찾아 주려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였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본 부모님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너 시티 프로젝트는 태민의 지휘 아래 빠르게 정상화되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다. 유나는 저택의 온실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결혼 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아직 반년이나 남아 있었지만 계약의 전제였던 빚 문제가 해결된 지금 그 종이 한 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태민의 서재를 찾았다. 그들의 동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태민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1년 전 그녀의 삶을 올감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태민은 계약서와 함께 이혼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을 묶어두었던 빚도 우리를 위협하던 적도 모두 사라졌지. 그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이 계약은 이제 무효야. 당신은 자유야. 그것은 그녀에게 온전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그의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큰 시험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계약이라는 족쇄로 그녀를 곁에 두고 싶지는 않았다. 유나는 한참 동안 두 서류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고통과 희생이 담긴 계약서,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약속하는 이혼 서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가 아닌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계약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민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얼음 같던 당신이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외로움을 보았어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젠 내 마음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에 태민의 단단하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내가 먼저 했어야 할 말인데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의 얼음 궁전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나를 믿어주고 나를 구원해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유나 씨. 아니, 유나야. 사랑한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것은 계약의 끝이 아닌 진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그 후 유나의 삶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았다. 태민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는 어릴 적 꿈이었던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온실은 이제 그녀의 꿈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작업실이 되었다. 태민 역시 변했다. 그는 일 중독자에서 벗어나 유나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그녀의 일을 도왔고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온실에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어느 오후였다. 유나는 새로 들여온 희귀한 장미 묘목을 정성껏 심고 있었다. 그때 회사에 있어야 할 태민이 예고 없이 온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 찾던 푸른 장미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처럼 특별한 꽃이지. 그는 화분을 그녀에게 내밀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유나는 활짝 웃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세상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시련의 겨울이 아닌 함께 가꾸어갈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만이 가득할 터였다.